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데 더해서 선관위 전면 개편을 위한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물어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법안 2건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아침 일찍 SNS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1호 법안을 예고한 데 이어 약 8시간 반 뒤엔 전국 선거 기간에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돼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2호 법안 구상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구란 이유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현행 감사원법을 고치고 선거철 선관위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휴가 가지 않도록 제한해 부실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장 선관위를 없애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권한과 의무를 최대한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서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이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SNS에 국가기관의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해 선관위 견제를 위한 각종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개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감사원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이제 또 위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헌법, 그러니까 개헌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들고 나왔어요. 네, 장동혁 대표 오늘 재선거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그 여파가 상당하니 이참에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물어보니까요,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요건에 투표용지 부족은 없다고 딱 잘라 답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재선거 요건,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됐지만 임기 개시 전 사퇴하거나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경우 이런 식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재선거를 요구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좀 많이 훼손이 됐고 선거의 공정성도 완전히 훼손됐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독일 베를린 재선거 사례를 언급하고 있죠. 선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베를린의 경우 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복사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거나 투표용지가 잘못 배부되는 등 더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케이스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선거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 많진 않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SNS에 재선거 추진이 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며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실현할 수 없는 약속이라면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몇몇 의원들에게 입장을 물어봤더니요. 성급했다,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는 것 같다, 당내 주류 의견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당에서도 일부 재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박선원 의원과 최민희 민주당 의원, 투표용지 문제가 된 지역은 재선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요. 이건 문제가 된 전국 50곳에 한정해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전면적인 재선거 주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재선거가 다수의 입장인 겁니까?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다만 부실 선거라는 본질에는 공감을 하는 만큼 야당이 선관위 이슈를 선점하기 전에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여야 모두 내일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종일 재선거도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송파구 개표소
이 상황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지금 잠실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국민의힘 일각에선 개표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시위대라고 부르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결코 시위나 소요가 아니라는 점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잠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고, 김은혜 의원 역시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건강한 대한민국의 시민, 질서 정연한 시민 저항 운동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의 저항권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이죠. 오늘 신동욱, 주진우 의원 등은 잠실에 모인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며 경찰청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요, 한명도 원내대표가 시위는 국민들의 의사표시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번 상황을 주목하고는 있지만 이보다 나아간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10위와 9위입니다. 먼저 10위. 한동훈 의원이죠. 3자 구도를 뚫고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의원. 자, 지난주 국회에 와서 등원 선서를 했죠. 그리고 바로 부산 지역구로 내려갔습니다. 과연 주말 행보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 함께 농협.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에서 많이 봤는데요. 똑같이 생겼죠? 예. 그렇죠. 괜찮아? 엄마가 시켰지? 네. 맞아. 괜찮아. 고마워요. 아, 그래요? 오. 동사로. 아주 쉽 동사로. 자주 봐. 네, 축하합니다. 살 많이 빠졌다. 예. 한의원 덕분에 수박 예. 식당 오. 어머님도 하나 드세요. 큰형 봐서 괜찮습니다. 수박 먹어. 안 먹는다. 나 손잡으러. 주다 드려.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일치된 엄마 오세요. 잠깐만요. 낙심이 작대가 좀 먹었다가 바로 좀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 이렇게 등원을 했었고, 어제는 부산 남구에 있는 현충일을 맞아서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 행사를 돌며 감사 인사를 했는데 잠시 후에 여러 사진들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정광재 의원. 의원이랍니다. 전 대변인. 되고 싶습니다. 예. 아니, 지역구 의원들은 정말 이 주말엔 지역구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몸소 실천하고 있네요. 네. 한동훈 의원이 이 북구 갑에서 선거 캠페인 할 때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뭐 까르띠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재수보다 더 전재수다운 한동훈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재수 의원이 보수가 우위인 지역에서도 본인의 개인기를 바탕으로 거기서 3선이나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북구 주민들에게 전 의원이 진정성을 갖고 대했었는데 본인도 전재수 의원이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북구 주민 위안을 정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었다고 봐요. 오늘 SNS 한번 살펴보니까 4개의 SNS를 올렸는데 네. 모두 다 부산에서 있었던 행사고 그 가운데 3개의 행사가 본인의 지역구 내에서 있었던 행사를 찾아다녔더라고요. 그런 것만 놓고 보면 본인이 이제 거물급 중앙 정치인은 맞지만 그에 앞서서 본인을 이번에 의원으로 만들어준 북구 갑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할 것 같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뭐냐? 야, 의원 되더니 또 달라졌네. 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아마 이번 주말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매번 서울과 국회와 이 지역구로 오가는 일정이 쉽지는 않을 텐데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많은 지역구 주민들이 지켜보시겠죠. 자, 한동훈 의원 본인 스스로 강조하듯이 이제는 북구 갑 지역구 의원이죠. 확실히 좀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에어컨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
네, 여기 찍으면 여기? 네 개 다? 하나, 둘, 셋. 엄마. 좋아. 4개. 좋아. 나만? 네. 왜? 야, 나만 찍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같이 찍어. 진짜? 야, 이거 약간 욕먹을 것 같은데. 나 혼자? 네. 야, 이거 좀 이상하잖아. 자, 성추인 부대변인. 사실 이때만 해도 2022년 1월 달에 저 스카프 메고 나올 때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패션 감각이 독특하다. 마스크 낀 상태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선거운동 내내 저렇게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이렇게 볼펜 룩이다라는 말을 정도로 저 일관된 저 패션으로 다니다가 오늘 SNS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점퍼인지 셔츠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명 좀 북구의 아들 아저씨 할아버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패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전략적인 뭔가 목적이 있겠죠.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 검사, 엘리트, 그리고 원래 사실 서울 또 강남 이쪽에서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구갑에서 선거할 때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분들은 그런 거 갖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외지인이다. 그리고 강남 사람 아니냐, 어디 사는 사람 아니냐 이런 거 갖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극복하고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결국 이제 벌써부터 이제 2년 뒤 레이스 시작된 겁니다. 2년 뒤 레이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구갑 사람들에게 더 친근한 이미지. 일단은 2년 뒤 총선에서 재선이 목적인 거겠죠? 그렇죠. 거기에 또 거기에서 지금 뭐 각종 의혹이 아니라 예측들이 나오지만 그 인구 때문에 아마 선거구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뭐 가능성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디 뭐 그게 조정이 되든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갖고 있는 본인의 약점, 너무 초엘리트 이미지라는 걸 좀 벗어내기 위해서 저런 복장이나 그리고 지역구 구민들과 계속 만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선거 캠페인 때 특징이 어린아이들을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사실 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에는 사실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안 했는데 예. 언제부턴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집에 가서 나 오늘 누구 봤다라고 전달을 하고 그것이 뭔가 전파가 되는 것들이 좀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좀 순화시키는데 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저런 식의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들은 우리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도 지역구 의원을 하셨으니까 저는 각종 행사가 지역구에 엄청 많잖아요. 가서 또 하게 되면 또 술도 한잔 마셔야 되고 주는 대로 또 밥도 먹어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지역구 관리라는 게 아까 한동훈 의원도 보니까 그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 그런 어떤 댄스 동아리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배드민턴 동아리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도 사진도 찍고 뭐 이런 모습은 한동훈이 달라졌어요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의원이 되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검사라든지 장관을 했을 때 만난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친근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씨부터 부산 말씨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 북구 주민들과 그런 어떤 그 소통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서 평가 잣대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전에 화면처럼 어린이들 그리고 아주머니들 그리고 노인분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서 서름없이 만나서 대화한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렇게 만난 사람은 극히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각종 SNS상 어떤 릴스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파급함으로써 한동훈 후보가 정말 사람들 많이 만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한동훈 후보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알리는데 굉장히 좀 주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0.5선이 됐죠. 과연 2년 뒤 총선에서 또 북구갑에 도전해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요. 자, 한동훈 의원 이렇게 패션 말고도 달라진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치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 하고 싶은 말 참으면 누르며 10마디 참았다가 한마디 무게 있게 뱉으라고. 인생 오래 살면 그게 돼. 제가 좀 덜 살아서 그래요. 아니 너무 똑똑해서 그래. 아니요. 옛말에도 아는 게 많으면 말이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때 다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게 있게 하라고. 고맙습니다. 시민들께서 보여주셨던 행동들, 말들 그걸 통해서 제가 스스로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부산에 왔고 그 마음을 이어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동훈 의원, 검사, 법무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 또 국회의원까지 그동안 날카로운 발언, 또 공격수로서의 이미지가 짙었는데, 자, 시민들에게 배우고 경청하겠다, 칼날같이 찌르는 질문 이제 안 하려고 한다 등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특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신이 이번 당선되고 직후에만 이럴 것 같습니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의원의 말투가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말의 어떤 속도도 변했고 또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한동훈 의원의 발언은요, 입에 칼을 물고 있는 것 아닌가? 매우 날카로운 송곳으로 상대를 찔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느끼기에 칼날 같은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기자들에게 얘기할 때 이제는 칼날 같은 질문은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도 본인이 하듯이 예.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대중적인 언어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배운 게 아닌가, 그런 과정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데, 지난달인가요? SNL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과 똑같은 흉내를 냈던 개그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가 굉장히 기분 나쁘겠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거울 치료, 뭐 반성, 이런 단어들을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듣고 그런 말들을 대중적인 언어로서 국회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모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처럼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예, 저런 모습 끝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김진욱 특보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입법이죠. 자, 지금 최근에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부실 선거 완전히 뿌리 뽑겠다면서 법안 2개를 잇따라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보니까 일단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누구도 터치해서 감사를 하고 들여다볼 수가 없었는데, 네. 이거를 법적으로 보완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게 그렇게 선거 기간 동안, 사실 저도 이번에 선거 방송을 진행했지만 선거 방송 6개월 동안 휴가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어떻게 그 큰 일을 앞두고 어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큰 선거가 있는 해에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이게 그렇게 많아요? 그걸 못하게 하겠다? 이 법안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회의원으로서 1호 법안, 2호 법안을 동시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법안은 감사원이 지금 현재 선거관리소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직무감찰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만큼 감사 권한이 없다, 이런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감사원법과 관련한 개정 조치를 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데 선관위 직원이 전국에 한 2,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0명 가까운 사람이 유급휴직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가 없는 해는 어떠냐?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이 휴직을 떠난다고 하는 걸 보면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해에는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뭐 육아휴직이든 어떤 식으로든 휴직의 계기를 마련해서 휴직을 떠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는 자라기 마련이다. 지금 선관위가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제대로 된 선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세간에서는 선거를 관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관망위원회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한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는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될 테니까 과연 한동훈 의원의 1, 2호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을지요. 한번 지켜보시죠.